저작권이 있습니다. 안 나오고 할 수가 있나? 그러게. 아,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자, 해볼까요? 제 거 먼저요? 아재인트 나재인 해줘요. 이거 먼저 해야지 준비가 되는데. 하겠습니다. 아재인 듯 아재아닌 아재돌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마른데 미안해요. 미안해. 아, 괜찮아요. 미안해. 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틀어놓고 내가 빨리 물 넣는 거예요. 좋아, 가봅시다. 다시 아재인 듯 아재아닌부터. 네. 아재인 듯 아재아닌. 아재돌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인가요? 지금 한 달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도 3월달에 동영상을 찍게 되긴 해서 좀 다행입니다. 지금 네.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데 많이 힘듭니다. 일단은 네. 이런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만났으니까 네. 또 촬영을 해야 되겠죠. 오늘 해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오늘 해줄 얘기는 여기 또 사진이 나와 있네요. DLF 중징계 효력 정지해달라. 손태승 신청 받아들여. 기사인데 네. 이 손태승 이분이 저기예요. 그 우리은행 회장, 우리 금융지주 이렇게 역임하고 있는 분인데 이 DLF 중징계 효력 정지 갑자기 무슨 소리냐? 저는 이 기사를 보면 조금 관심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5일 날 이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우리은행 회장 그 연임한 네. 이것 때문에 주주총회 열리는데 이게 왜 이제 지금 좀 약간 시끄럽냐? 사실 이제 작년 2019년도 3월달에 판매가 됐었던 DLF 사태 혹시 아시나요? 네. DLF. 불안전 판매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됐었던.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징계를 받았었던 네네. 그 회장인데 지금 이제 그 DLF 사태가 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이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서 다시 연임을 하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꼭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DLF 관련돼서 불안전 판매 그리고 이제 제 경험과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DLF 사태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DLF 상품이거든요. 네. 네, 파생 결합증권 그리고 파생 결합 펀드 그런 상품이에요. 이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 적금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투자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은 특히나 이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품이에요. 그때 당시에 DLF, DLS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죠. 원금이 98% 손해를 봤다. 그리고 그냥 손해가 아니라 대량 손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과태료나 이런 게 처분이 많이 내려왔었던 그런 상품이에요. 네. 대체 뭐길래 이렇게 상품이 98% 손해를 봤냐? 1억 나오면 13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판매했던 게 이제 독일 10년물 국채 이제 여기에 지수 있죠. 그 금리 지수 그게 이제 매달 이게 등락을 반복하는데 이게 0.25%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연에 4% 수익을 확정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이제 상식적으로 한 1억 정도 은행에다 예금을 넣어놨었던 그런 고객들이 예금 만기되면 찾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찾고 내가 거래를 오랫동안 했었던 은행이니까 은행원이 좋은 상품 있다. 연에 4% 확정금리 준다. 그러면은 저도 가입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품이 이런 상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품을 판매할 때 이제 고객들이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망하지만 않으면 이거는 무조건 6개월에 2% 확정적으로 지급한 상품이다. 그래서 가입하면 은행의 예금 조건보다는 2배 수익률을 준다. 그리고 이게 100%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한 거예요. 주 이제 가입하는 고객 대상들이 이제 65세, 60세 노후에 준비하는 그런 이제 예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봤었던 그 이제 불안전 판매의 그 모습들이 제 주변에도 사실 되게 많이 일어나요. 어떤 모습들이? 이제 저도 이제 금융상품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를 좀 했었으니까 네. 이런 거죠. 연금이 이제 막 금리가 막 변동되고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 뭐 2.5%에 가입하면 그 2.5%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2%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추가 할인이라 그래가지고 보험료 좀 깎아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뭐 금리로 속여 팔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떨어지는데 안 떨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해지하면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하지 않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점만 설명하고 단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가입을 안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100% 수익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0.25% 밑으로 떨어지면 98%의 손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작년 3월 달부터 쭉 있어서 실제로 만기가 돼서 찾은 그 고객들이 뭐 1억 노는 분들은 5천 찾아가거나 3천만 원 찾아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 그리고 은행원들은 이거 너무 무책임하다. 이거 완전 불충분이다. 이렇게 해서 금감을 해서 제재도 가하고 과태료도 물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금융업의 임원은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중징계 처분을 네, 받았었던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다시 효력을 정지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잘했어. 네, 괜찮아요? 네. 이어서 갈게요.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 기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손태승 씨의 네. 연임 문제에 관한 얘기는 뭐 길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네. 지금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네. 네. 그쪽 관계 업종에 종사하시면서 경험까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핵심은 불안전 판매였던 거죠. 작년에 이슈가 된 게 지금 네. DLF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국채에 관련된 파생 상품. 그래서 사실 DLF가 아니어도 네. 네. 파생 상품이라는 게 위험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위험을 밝히지 않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팔면 이제 그게 불안전 판매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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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좋게 말해서 불안전 판매지 네. 사기죠. 그렇죠. 사기죠. 지금 사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기를 굉장히 제1금융권에서 네. 해서 그게 문제가 더 커진 거고 네. 만약에 누가 봐도 쟤는 좀 믿을 수 없어 위험해 네. 사기꾼 같아 네. 하는 사람이 판매를 했다라면 네.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위험을 감수해서 저 수익률이 필요로 한다. 네.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혹은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네. 샀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믿을 수 있는 데다. 네. 제1금융권의 은행이다. 그것도 우리 은행이다. 그럼 이제 지금 작년의 사태처럼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불안전 판매. 많이 심각하죠. 일단은 우리금융이 했던 우리은행에서 했던 작년에 이야기가 있고 지금 효주님이 얘기해 주셨던 뭐 연금을 팔면서 보험을 팔면서 네. 상품의 장점은 드러내고 혹은 네. 부풀리고 음. 상품의 단점 혹은 위험은 가리고 네. 혹은 없다고 거짓말하고 네. 거짓말하고. 그렇죠. 네. 말을 안 하는 것도 사실 큰 잘못인데 사실 이거를 팔아야 돼. 네. 내가 이걸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어. 이 상황에서는 이제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아까 98%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을 얘기 안 하는 거는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얘기는 안 한 건데 네. 수익률 4%를 100%로 받을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왜냐면 그렇죠. 피해를 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를 팔려고 하는 압력이 있었겠죠. 거의 100% 그럴 겁니다. 왜냐면 그 이 상품이 또 그리고 확 휩쓸면서 그 급증했어요. 이렇게 막 판매도 엄청 많아지고 네. 그리고 뭐 7천억 정도 규모로 한 방에 팍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보면 분명히 여기서 뭐 어떤 커미션이나 아니면 뭐 실적 평가나 이런 거에서 약간 더 좋은 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그렇겠죠. 시책을 주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급격하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네. 당연히 뭐 보험이나 연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 파는 만큼 그 인센티브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곧 수입이고 네. 은행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봉이 있겠지만 인센티브가 지급될 거고 그 업무 성과 성과 평가요. 네. 평가에서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걸 많이 팔아라 라는 위에 지시 압력이 있을 경우에 네. 이렇게 무리한 판매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늘 존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의 경우처럼 큰 문제를 만들어냈고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산 사람들의 피해는 크게 작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죠? 네. 보험에 대한 보험 피해 사례, 연금 피해 사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를 투자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연금이든 네. 보험이든 네, 네, 네. 파생 상품이든 음. 사실 은행의 예금까지도 네, 네. 투자하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투자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원래는 고객이 지는 게 맞죠. 투자자가 지는 거죠. 네, 투자자가. 근데 이게 주식 투자는 굉장히 단순하죠. 주식들이 저기 있어요. 주식들의 수익률 혹은 주식 가격, 배당률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투자자가 그 주식에 대해서 산다는 것, 투자를 네. 한다는 것 그런 거를 다 받겠거니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보는 게 어렵지 않게 돼 있고 그렇게 보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네. 왜냐면 정보가 다 공개가 돼 있고 그걸 알고 투자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수익이 안 난다라거나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런 거는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 안을 다 들여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판매할 때는 그 정보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불안전 판매의 핵심은 뭐가 불안전하냐, 네. 어느 부분에서 사기냐라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가 네. 불안전하고 그래서 사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 맞죠. 네, 왜냐면 그런 거죠. DLF든 뭐든 어떤 상품이든 연금이든 보험이든 그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수익률을 이만큼 올리려면 이만큼의 위험 부담이 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험한 부분들을 가려야 더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책임이 어디 있는지 명확해지는 거죠. 개인이 주식을 샀을 때는 개인이 책임이지만 그렇죠. 투자 상품을 투자 권유를 받으면서 결정하는 경우에 그리고 투자 권유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은행이라든가 네네. 보험 판매원이라든가 연금 판매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저기 그렇죠. 네. 일하시고 있으니까 그게 의무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실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지금 이게 큰 게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크고 작은 많은 상품들의 판매 과정에서 굉장히 많겠죠. 네. 만연하고 우리 네. 그래서 실무에 계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만연하다는 걸 알고 있게 되는데 하나하나 다 추적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네. 사건이 터졌을 때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일이 크게 터지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기 위험이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이게 학습을 하겠죠. 네네. 실제로 피해를 당한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 뉴스를 접하는 분들도 음. 저런 위험이 있구나, 은행도 네네.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거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네.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상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판매자를 보게 될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지주의 회장이 네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결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일선에 판매하는 은행원들도 그 구조적으로 회사에서 지침이 불안전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설명을 충분하게 해라 라고 했다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파생 상품, 보험, 연금, 상품, 심지어는 은행 예금 네. 적금까지도 네. 투자다. 음. 그러면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투자 상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올 때 그걸 충분히 해야 될 설명은 당연히 파는 쪽에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죠. 근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일을 그렇죠. 벌이죠. 이 네. 얘기는 지금 징계를 받아서 네. 임원을 할 수 없는 손태승 씨가 네. 25일 날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회장직을 맡기 위해서 예. 법원에 징계를 정지해달라,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더니 해줬다라는 네. 얘기인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판단은 들으시는 분들의 얘기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권력에 관한 문제도 있겠고 그럼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뉴스를 계기로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불안전 판매를 한 은행원, 판매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해보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피해를 받은 혹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반 투자자, 소비자들 네네.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어떻게 네네. 은행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판매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번듯하게 양복 입고 저기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장점은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걸 용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도. 네. 그래서 법적으로 그 판매하는 쪽에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에 관련된 뉴스가 다시 나서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아마 그 업종에 계셔서 더 느끼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오늘 손태승 씨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에 네. 관련된 뉴스로 함께 불안전 판매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좀 어색한데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죠? 네, 괜찮아요. 우리 정도 나쁘지는.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안 끊으면